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예,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어제인가? 그제? 어제. 예, 예, 이 동네 사는 주민. 네, 뭐, 그렇죠. 여기 옥수동. 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14개월? 14개월이요. 14개월? 이제 막 돌 지나서 걷고 막 아장아장 엄마 아빠하고 막 이럴 때네요? 네네. 날마다 새로우시죠? 네. 날마다 기적이죠, 아버님? 예. 예. 자, 네. 어린아이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30대 부부 맞습니까? 네. 30대 부부가 살아가기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과 육아 자체를 병행하는 게, 예. 그게 어려우니까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온전하게 돌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네.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경력 단절 여성?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6월에 네. 복직하거든요. 6월에 네, 복직하세요. 그러면은 6월 복직 이후에 누가 아이 봐줘요? 엄마가 친정 엄마? 네. 친정 엄마 싱크대. 예, 싱크대. 예, 우리 작은 언니도 진짜 너무 허리 아파 죽겠다. 네.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디 안심하고 맡길 때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부모님 말고는 네, 너무, 예. 스타분들 좋은 분들 많으신데 네. 진짜 그 좋은 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다니면서 네. 이제 등하원을 부모님이 시켜주는 루트가 이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 이 근처 사세요? 네 같은 아파트 같은 아파트?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파트, 다른 아파트여도 옆동에 살아야만 뭐 친정엄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사셔야만 애기 봐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사고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죠? 안녕! 어떠십니까? 사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투표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음. 그냥 제가 이제 믿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투표를 한 것 같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파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두 분도 좀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이렇게 큰 관심을 엄청 둔 거는 아니어서 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네. 여론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결과는 사실 봐야지 알겠지만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가 보수화돼서 네. 별로 투표 참여하지 않을 거다. 정치 혐오가 너무 세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치 무관심층이 많다라는 세간의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보면 주변에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네, 네. 술자리에서나 친구들 네. 만나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네. 제 주변에는 적어도 무관심 하다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겉으로 드러냈을 때 좀 정치 성향을 드러냈을 때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들 감추고만 있지 다들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생각은 있고 네.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부장님의 생각이 달라서 회사 생활하는데 조금 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차가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자기 동년배들하고 동년배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22대 국회 오는 6월 1일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것만큼은 좀 해주십사. 어떤 부탁 있으실까요? 어머니. 우리 육아죠. 저희 이제 이미 낳은 입장이긴 한데 사실 저출산 지원이 저는 네, 괜찮아. 네. 제 후배 세대들이 더 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저출산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출생 지원주 이 절박하다. 근데 사실 돈 준다, 아파트 준다, 1억 준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휴가를 늘리겠다.
거보다는 그냥 어린 아이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일가정 중요한 것 양립. 같아요.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경력 단절 안 되고 아이를 뭐 키울 때만큼은 일찍 퇴근하거나 재택 제도를 늘리면은 제 주변에 봤을 때 거의 모든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봐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늘봄 교실 이런 거. 네네, 예. 늘봄 교실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음.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가 음. 직접 볼 수 있게 좀 뭐랄까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좀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애를 볼 수가 없는 환경이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아이를 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뭐 여기 이번 조국혁신당에서도 많은 의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게 된다면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음.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십니까? 아니 당원은 아닌데 네, 관심이 있어서. 워낙 이제 어떤 당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고 사회생활을 네. 하고 있으니까 좀 네. 많이 이제 정책적인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보고는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지율상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게 만약 이제 된다면 좀 네. 그런 거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아휴,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저희 큰딸이 올해 20살이 됐는데 20년 전에도 저 똑같은 고민했었거든요. 네, 20년 동안 우리 정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을 이 엄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했던 겁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정치인분들, 예, 답변 부탁드려요. 예, 안녕. 아,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북유럽의 어떤 선진 복지국가들 보면 4시, 3시면 다 퇴근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 기를 수 있고 탄력 근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 차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기르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죽으나 사나 코로나 아니면 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30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여도 좋습니다. 일단 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4월 10일 꼭 투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으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그런 정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둘째도 꼭 낳으세요. 정책 보고. 네, 조국혁신당이 정책 어떤 정책 만드느냐에 따라서 둘째 낳으실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